사람의 눈은 겉보기를 보지만 셈하는 자의 눈은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속살을 봅니다. 흉년이 3년째 고을을 핥히고 지나가던 어느 쓸쓸한 늦가을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으뜸가는 만석군 김찬봉 가문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 놓인 무거운 곡간 열쇠 꾸러미.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며느리 복례였습니다. 시어머니, 떠나기 전에 곳간이나 마저 정갈하게 채워놓고 가겠습니다. 쫓겨나는 며느리, 복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12곳간을 하나하나 돌며 빈독에는 쌀을 가득 붓고 어긋난 장부는 마지막 한 줄까지 정확하게 맞춰 놓았지요. 소장농들에게 받아야 할 도조와 봄에 뿌릴 종자 곡식의 행방까지 치부책에 또박또박 적어둔 뒤에야 비로소 시어머니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쯧쯧, 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 쫓겨나는 마당에 남의 집곳간을 채워주고 가다니. 쓴밖에 모르는 천안싸전 집딸년이라더니 제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바보가 따로 없구나. 온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까지 복례의 등 뒤에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곱게 절을 올리고 대문을 나서는 복례의 입가에는 원망 대신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득 채워둔 그 곳간이 실은 석 달 뒤 그 집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가장 무서운 닻이었음을. 수치를 쥐고 세상을 읽던 여인 복례. 과연 그녀는 무엇을 내다보고 웃으며 대문을 나섰던 걸까요? 본래 복례는 장터 싸전집 딸이었습니다.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쌀 되박 소리를 자장가로 들었고 10살이 되기도 전에 아비의 치부책을 대신 적던 아이였지요. 산가지를 늘어놓지 않고도 곡식 섬을 한번 훑어보면 며칠 뒤 썩어나갈 곡식과 이문이 남을 곡식을 대번에 짚어내어 눈으로 셈을 하는 아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흉년으로 집안이 기울자 만석군 김찬봉가는 복례의 그 예리한 눈만을 탐내어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이곳이 첫째 곳간이다. 장부에는 50섬이 들었다 적혀 있는데 내 눈에는 어찌 보이느냐? 50섬이 아니라 30섬입니다. 20섬이 비어 있사옵니다. 위쪽의 세 벼는 그대로 둔 채 아래쪽 묵은 곡식만 골라 빼돌린 자국이 바닷가만히 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눈길로 늙은 마름이 몰래 빼돌리던 묵은 쌀의 행방을 짚어낸 복례. 시어머니 김씨는 놀라 탄복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부정과 도둑을 한눈에 파악하는 며느리가 든든하기보다 거슬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복례가 곳간을 맡은 뒤 김찬봉가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소장농들의 형편에 맞춰 쌀 대신 콩으로 도조를 받고 한양 상단의 가짜 어음을 가려내어 거액의 손실을 막아냈습니다. 곳간은 넘쳐났고 소작인들은 복례의 인심과 지혜에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곳간이 차오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 집안의 가장이건을 온 고을 사람이 안 사람의 셈만 쳐다보고 있으니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대체 어디란 말인가. 형수님, 곡간 쌀 한 대박에 그리 눈을 밝히니 야박하기 이를 데 없구려. 무능한 서방은 자격지심에 사로잡혔고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려다 복례에게 번번이 막힌 시숙은 깊은 앙심을 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역시 곳간이 그득해지자 집안의 모든 부정과 재산을 훤히 꿰뚫어보는 며느리의 영민함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복례의 귀한 능력을 천한 장사꾼이나 하는 일이라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첩분단을 들여 복례를 안방에서 몰아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셋째 곳간에서 쌀 200섬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숙과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복례를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곡간 열쇠를 쥔 사람이 형수 하나뿐인데 쌀 200섬이 발이 달려나갔겠소? 범인은 형수요. 복례는 가만히 셋째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바닥과 벽면을 살핀 복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곳간 뒷벽에 널빤지가 뜯겼다 붙은 흔적, 바닥에 끌린 가마니 자국, 그리고 시숙의 옷자락에 묻은 지풀까지.
시숙이 밤마다 뒷벽을 뜯어 쌀을 빼돌려 노름빚을 갚았음이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벌할 리 없고 한통 속인 이들에게 진실을 고해받자 돌아오는 것은 더 지독한 누명뿐이겠지? 이 집은 스스로 셈을 잃었으니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구나. 제가 부덕하여 곳간을 잘못 지켰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복례는 억울한 누명을 순순히 뒤집어 썼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숙은 쾌재를 부르며 복례를 쫓아내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복례는 쫓겨나는 날 아침, 묵묵히 12곳간을 가득 채우고 장부를 완벽히 정돈한 뒤 웃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채우는 손길은 정성스러웠으나 복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받을 때를 모르고 줄 때를 모르는 자들의 손에서 이 가득한 곡식이 며칠이나 버틸 것인가. 새마는 눈이 사라진 곳간은 그저 밑 빠진 독에 불과하거늘. 쫓겨난 복례는 주막 처마 밑과 눈 쌓인 고갯길을 헤매다 순박한 등짐 장수 돌쇠를 만났습니다. 돌쇠는 복례의 사정을 묻지 않고 따뜻한 주먹밥 하나를 내어주었지요. 복례는 돌쇠의 오두막에 머물며 그의 장사샘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소금이 귀한지, 언제 곡식을 풀어야 이문이 남는지 꿰뚫어보는 복례의 샘 덕분에 돌쇠의 보따리는 날이 갈수록 두둑해졌습니다. 반면 복례가 떠난 김찬봉가의 대문 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곳간을 가득 채워두고 갔는데 어째서 석 달 만에 쌀 한 털이 남지 않았단 말이냐. 복례가 남긴 정갈한 치부책이 있었지만 셈을 할 줄 모르는 시숙과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까만 글씨에 불과했습니다. 소작농들에게 무리하게 도조를 거두려다 농사를 망쳤고 종자 곡식까지 팔아치웠으며 시숙은 곳간 문을 열어젖히고 쌀을 빼내 노름판에 바쳤습니다. 받을 것은 못 받고 줄 것은 다 주며 남길 것은 팔아치우니 만석군의 곳간은 정확히 석 달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저작거리 고리대금업자인 최대방에게 손을 벌렸고 집안의 어음과 전담 문서가 저작거리의 헐갑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돌쇠가 번 돈으로 저작거리에 나도는 김찬봉가의 헐갑 어음들을 한 장 조용히 사모았습니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빈문서를 왜 모으냐는 돌쇠의 물음에 복례는 옅게 웃으며 답했지요. 아직 셈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가을이 깊어지자 김찬봉가에는 결정적인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숙이 빚을 막기 위해 관가의 환곡에 손을 댔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시숙과 시어머니는 관가에 거짓 고발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라 곡식을 빼돌린 것은 전적으로 전 며느리 복례라는 년의 짓입니다. 포졸들이 복례를 잡으러 나서기 전 복례는 제 발로 당당히 관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산까지 한 줌과 두툼한 어음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 이 집의 셈을 바로 세우고자 스스로 왔사옵니다. 환곡이 비어버린 날짜와 뒷벽의 자국, 그리고 시숙이 빼돌린 곡식의 장부를 셈해보면 진범이 누구인지 대번에 드러날 것입니다. 복례가 마당에 산가지를 놓으며 날짜와 숫자를 일일이 읊어나가자 시숙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고리대금업자 최대방이 위세를 부리며 난입했지요. 환곡이야 어찌되었든 김찬봉가는 내게 3,000양의 빚을 졌소. 이제 이 집의 전답과 곡간은 죄다 내 것이오. 최대방 나리가 쥐고 계신 3,000양 어음보다 지난 1년간 소인이 사모은 어음이 곱절은 더 많사옵니다. 김찬봉가의 가장 큰 채권자는 나리가 아니라 바로 소인입니다. 쫓겨날 때 12곳간을 가득 채워주고 웃으며 떠났던 며느리 복례.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어리석은 집안이 제 손으로 무너지는 시간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채권자가 되어 기다렸던 것입니다. 복례는 이어 국법을 어긴 최대방의 이자 계산법과 관곡 유통비리를 산까지 셈으로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죄인 시숙은 나락곡식을 훔친 죄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라. 최대방은 국법을 어기고 고리대를 취했으니 가산을 몰수하고 곤장 30대에 처한다. 시숙은 유배를 떠났고
최대방은 몰락했으며 시어머니 김씨와 분단이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복례는 제 어음으로 정당하게 곶간과 전답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손에 쥐게 된 곶간 10쇠꾸러미. 하지만 복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소장농과 이웃을 위해 곶간 문을 활짝 열어 곡식을 나누는 일이었지요. 사람을 살려두어야 내년 농사가 있고 농사가 있어야 곶간이 도는 법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한 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셈입니다. 세월이 흘러 복례의 곶간은 15채로 늘어났고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복례 아시네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남편 돌쇠는 여전히 정직하게 소금지게를 젓고 딸아이는 어미의 옆에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셈을 배워갔습니다. 채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되찾는 것은 끝까지 셈을 놓지 않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억울하거나 시련을 겪고 계신가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지혜의 셈을 놓지 않았던 복례처럼 당신의 삶에 어긋났던 모든 셈들도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깊이 기원합니다.